천원에 담긴 우주, 퇴계 이황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갑 속 가장 낮은 곳에 있지만 그 가치는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인물. 오늘은 1,000원짜리 지폐의 주인공, 퇴계 이황 선생에 대해 정말 모든 것을 남김없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퇴계 이황의 파란만장한 인생은 물론이고요. 우리가 잘 몰랐던 기생두향과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선을 넘어 동아시아의 지성계를 뒤흔들었던 퇴계 철학의 깊고도 넓은 세계로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볼 겁니다. 특히 경이라는 글자 하나에 담긴 마음 수련의 비밀과 조선 최고의 지성들이 무려 8년간 펼쳤던 세기의 토론, 사단칠정 논쟁의 모든 것을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알기 쉽게 풀어드릴 겁니다. 심지어 퇴계의 사상이 일본에까지 건너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거대한 스케일까지 전부 다룰 예정이니까요. 마음 단단히 먹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조선 최고의 철학자이자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영원한 스승, 퇴계 이황의 진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빠져보시죠. 제1장, 폭풍의 시대에 핀 한 송이 난초. 퇴계 이황 선생은 피바람이 몰아치던 연산군 7년, 바로 1501년에 경상북도 안동의 명문가 진성 이씨 가문에서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가 태어난 지 불과 7달 만에 아버지인 이식 선생이 40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 어머니 박씨 부인은 젖먹이 막내를 포함한 7남매를 홀로 키워야 하는 막막한 현실에 놓이게 되죠. 하지만 이 위대한 어머니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엄격하면서도 자애로운 가르침으로 자식들을 길러냈고, 어린 이황은 그런 어머니의 지혜 속에서 올곧게 성장합니다. 12살이 되던 해 숙부인 이우에게서 처음으로 논어를 배우며 학문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황의 비범함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글의 뜻을 한번 들으면 막힘없이 이해했고, 한번 읽은 책은 절대 잊어버리는 법이 없었다고 해요. 특히 14살 무렵부터는 정해진 스승 없이 스스로 책을 구해 읽으며 자신만의 학문 세계를 구축해 나갑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소박한 삶을 노래했던 중국의 시인 도연명을 특히 좋아해서 그의 시를 평생 곁에 두고 읊조렸다고 하니 그의 소탈한 성품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20살 무렵에는 세상의 모든 이치와 변화를 담고 있다는 주역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몰두했던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책을 읽다가 큰 병을 얻어 평생 잔병 치레를 하게 될 정도였다고 하니 그의 학문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2장, 혼탁한 세상 속 벼슬길을 걷다. 23살에 성균관에 들어가 학문을 이어간 이황은 34살이라는 당시로서는 다소 늦은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며 관직 생활을 시작합니다. 조정의 여러 관직을 거치고 암행어사로 활동하며 부패한 관리들을 벌하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도 했죠. 특히 48배 부임한 단양군수 시절에는 그의 애민 정신이 빛을 발합니다. 억울하게 옥에 갇힌 사람들의 사정을 직접 듣고 그들을 석방시켜 주었으며, 과도한 세금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단양 팔경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그곳을 노래한 시를 남기기도 했죠. 그 직후에 옮겨간 풍기군수 시절에는 그의 또 다른 위대한 업적이 탄생합니다. 전임 군수였던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 서원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를 안타깝게 여겨 조정에 그 중요성을 알리는 장문의 글을 올립니다. 그의 간곡한 요청에 임금이었던 명종이 감동하여 소수서원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현판과 함께 토지와 노비, 서적 등을 하사하죠. 이것이 바로 나라에서 최초로 인정하고 지원한 서원, 즉 사액서원의 시작입니다. 이황의 노력 덕분에 서원은 조선시대 내내 인재를 양성하는 중요한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관직 생활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가 활동하던 시기는 명종대의 을사사화를 비롯해 훈구파와 살인파의 정치적 대립이 극에 달했던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이황은 이러한 피비린내 나는 권력 다툼에 깊은 환멸을 느꼈고 무려 수십 차례에 걸쳐 사직 상소를 올리며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에서 조용히 학문에만 전념하기를 원했습니다. 임금은 그의 뛰어난 학식과 올곧은 성품을 너무나도 아꼈기에 번번이 그의 사직을 만류했지만 이황의 마음은 이미 벼슬의 영광보다는 진리를 탐구하고 후학을 길러내는 데 향해 있었습니다. 제3장 학문의 전당 도산서원을 열다. 결국 69의 나이에 모든 관직을 내려놓고 낙향한 이황은 고향인 안동에 자신의 학문과 교육 철학이 집약된 공간 도산서당을 짓습니다. 이곳은 훗날 그가 세상을 떠난 뒤 제자들과 학자들이 그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 확장하여 오늘날 우리가 1,000원짜리 지폐에서 보는 도산서원이 됩니다. 이황은 이곳에서 자신의 학문을 집대성하는 위대한 저술들을 남기고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제자들을 가르치는 데 여생을 바칩니다. 그의 교육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고 과거에 급제하여 출세하기 위한 공부, 즉 위인지학, 남에게 보이기 위한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로지 학문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인격을 도야하며 성인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는 공부, 위기지학, 자기 자신을 위한 학문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진정성 있는 가르침에 감화된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의 문화로 모여들었습니다. 훗날 임진왜란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영의정이 되어 나라를 구한 명재상 서해 류성룡, 일본의 통신사로 갔다가 전쟁의 징후를 정확히 포착했던 학봉 김성일, 그리고 대학자 월천 조목 등 조선 중기를 이끌었던 걸출한 인물들이 모두 그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퇴계의 학문은 영남학파라는 거대한 학문적 흐름을 형성하며 조선 후기 정치, 사상, 문화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제4장 매와 향기에 실린 애틋한 사랑, 두양 이야기. 자, 이제 잠시 머리를 식힐 겸 퇴계 이황의 가장 인간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는 시 한 편 같은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바로 단양군수 시절에 만났던 18살의 관기, 두양과의 이야기입니다. 48, 두 번의 사별을 겪고 마음이 황량했던 이황 앞에 두양이 나타납니다. 그녀는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기생이 아니었습니다. 시와 서예, 그림에 능통했고 특히 검은고 실력은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전해집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고결한 선비의 상징인 매화를 지극히 사랑하고 잘 가꾸는 여인이었죠. 평생 매형, 즉 매화 형님이라 부르며 매화를 끔찍이 아꼈던 이황에게 두양은 단순한 기생이 아닌 영혼의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지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매화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통해 신분과 나이의 차이를 뛰어넘어 서로의 인품과 예술을 존경하며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이황이 단양에 부임한 지 불과 9달 만에 풍기군수로 자리를 옮겨야 하는 발령이 난 것이죠. 당시의 법도로는 관기를 다른 지역으로 데려갈 수 없었기에 두 사람은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평생의 이별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이별 전날 밤, 두양은 눈물로 밤을 새워 이황에게 술을 올렸고 이황은 그녀를 위해 시를 지어주며 안타까운 마음을 달랬다고 합니다. 이황이 떠난 후 두양은 관기 생활을 청산하고 이황이 남기고 간 매화 화분을 평생 정성껏 돌보며 그를 그리워하다가 이황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강물에 몸을 던져 그의 뒤를 따랐다고 전해집니다. 이황 역시 평생 두양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가 임종 직전 저 매화 화분에 물을 주어라라는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는 유명한 일화는 바로 두양과의 애틋한 사랑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음을 보여주는 증거일 것입니다. 비록 현실의 벽에 막혀 이뤄지지 못한 사랑이었지만 매화 향기처럼 맑고 고결했던 두 사람의 정신적 사랑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제5장 마음을 다스리는 열쇠, 경의 철학. 자, 이제부터가 진짜 본론입니다. 퇴계 이황을 조선 최고의 철학자로 만든 그의 사상, 그 깊고도 넓은 세계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드릴 테니 눈과 귀를 활짝 열어주세요.
퇴계 철학의 시작과 끝,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핵심 키워드를 꼽으라면 그것은 바로 경입니다. 공경할 경, 이 한 글자에 퇴계 사상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경이 대체 무엇일까요? 단순히 어른을 공경하고 임금을 공경한다는 뜻일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퇴계가 말한 경은 훨씬 더 깊고 근본적인 마음의 수양 방법을 의미합니다. 퇴계는 경을 주일무적하며 정제엄숙하며 상성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한자어가 나와서 갑자기 머리가 아프시죠? 걱정 마세요.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주일무적. 마음을 하나에 집중하여 다른 곳으로 흩어지지 않게 한다는 뜻입니다. 즉, 잡념 없이 온전히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둘째, 정제엄숙. 몸가짐을 항상 단정하고 가지런히 하며 마음을 엄숙하게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흐트러진 자세에서는 올바른 정신이 깃들 수 없다고 본 것이죠. 셋째, 상성성. 항상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잠에서 막 깨어난 것처럼 정신을 맑고 또렷하게 유지하여 게으름이나 나태함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이황은 왜 이토록 경을 강조했을까요? 그는 인간의 마음을 천리와 인육의 싸움터로 보았습니다. 천리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인간의 착하고 순수한 본성을 말하고, 인육은 감각적인 쾌락을 좇는 이기적인 욕심을 뜻합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리 마음은 자꾸만 다스리기 쉬운 인육 쪽으로 흘러가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경이라는 수양을 통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인육이라는 거친 파도를 잠재우고 내 안에 있는 천리라는 맑은 본성을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경은 마음이라는 야생마를 길들이는 고삐이자 성인의 경지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궁극적인 수련법이었던 셈입니다. 제6장 세기의 논쟁, 이와 기의 춤사위. 경이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론이었다면 이제는 그 마음의 구조를 분석한 퇴계 철학의 하이라이트, 사단칠정 논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논쟁은 퇴계 이황과 그보다 26살이나 어렸던 천재학자 고봉 기대승이 8년에 걸쳐 편지로 벌인 세기의 학문 토론입니다. 먼저 용어부터 정리해야겠죠? 사단. 맹자가 말한 인간의 4가지 착한 마음의 실마리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지심, 부끄러워하는 마음, 수호지심, 양보하는 마음, 사양지심,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 시비지심이죠. 이것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절로 우러나오는 순수한 도덕 감정입니다. 칠정. 인간이 가진 7가지 보편적인 감정입니다. 기쁨, 슬픔, 노여움, 두려움, 사랑, 미움, 욕망 등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모든 감정을 포함하죠. 이 감정들은 상황에 따라 선하게 나타날 수도 악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논쟁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순선한 감정인 사단과 선할 수도 악할 수도 있는 칠정은 과연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퇴계는 아주 독창적인 이론을 제시합니다. 바로 이기호발설, 즉 이와 기는 서로 번갈아가며 발동한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서 또 이와 기라는 개념이 등장했네요. 성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니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우주 만물의 근본 원리, 법칙, 설계도 같은 것입니다. 형태도 없고 움직임도 없으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순수하고 완벽한 도덕적 본질을 의미합니다. 불변의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스토아 학파의 로고스와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기. 우주 만물을 구성하는 물질적인 재료 혹은 에너지입니다.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며 맑을 수도 있고 탁할 수도 있는 현실적인 힘이죠. 살아 움직이는 현실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퇴계는 이 이와 기를 가지고 사단과 칠정의 출처가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사단은 이가 바란 것이다. 순수한 도덕 감정인 사단은 이라는 완벽한 설계도 자체가 직접 드러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마치 완벽한 설계도에서 오차 없는 결과물이 나오는 것처럼 이에서 나온 사단은
100% 순수하고 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칠정은 기가 바란 것이다. 하지만 기쁨이나 슬픔 같은 일반적인 감정인 칠정은 기라는 현실적인 재료가 먼저 움직여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기는 맑을 수도 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에서 나온 칠정 역시 선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악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퇴계는 사단과 칠정은 나오는 곳부터가 다른 별개의 감정이다 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젊은 천재 기대승이 스승님, 그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라며 반론을 제기합니다. 기대승은 어떻게 움직임도 없는 이가 스스로 발동할 수 있습니까? 모든 감정은 기가 움직이면서 그 안에 내재된 이가 함께 드러나는 것일 뿐입니다. 사단 역시 칠정이라는 큰 감정의 카테고리 안에 포함되는 특별히 선한 감정일 뿐이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라고 주장했죠. 이것이 바로 8년간 이어진 사단 칠정 논쟁의 핵심입니다. 퇴계는 왜 그렇게까지 이가 직접 발동한다는 이발을 고집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도덕성의 근원을 현실의 불완전한 기가 아닌 절대적이고 완벽한 이에 두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순수한 도덕적 본성, 즉 하늘의 이치와 직접 연결된 통로가 있다는 것을 철학적으로 증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위대한 논쟁을 통해 조선의 성리학은 인간의 마음에 대한 분석에 있어 세계 철학사에서도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정교하고 깊이 있는 수준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제7장 현해탄을 건넌 퇴계의 학문. 퇴계 이황의 위대함은 조선이라는 국경 안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상은 바다 건너 일본에까지 전해져 일본의 사상사에 거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의 포로로 끌려갔던 제자 강항은 일본의 학자들에게 퇴계의 학문을 전파했습니다. 특히 일본 성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후지와라 세이카는 강항을 통해 퇴계의 사상을 접하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퇴계의 저서들을 필사하고 연구하며 일본의 성리학을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그의 제자인 하야시 라자는 퇴계의 주리론을 바탕으로 일본에도 막부의 통치 이데올로기를 확립했습니다. 즉, 퇴계의 철학이 일본의 근세 사회를 지탱하는 정신적 기틀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퇴계 이황은 조선을 넘어 동아시아 전체의 지성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세계적인 사상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8장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말을 걸다. 오늘 우리는 퇴계 이황이라는 거대한 산을 함께 오르며 그의 삶과 철학이라는 깊은 계곡과 높은 봉우리를 탐험해 보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오래된 지폐 속에 박제된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진정한 나를 잃고 방황하는 현대인들에게 퇴계의 경 사상은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고요히 속삭입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묻게 하죠. 권력과 명예라는 헛된 인육을 쫓기보다 위기지학이라는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그의 삶은 우리에게 인생의 좌표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26살이나 어린 제자의 비판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진리를 위해 치열하게 토론했던 그의 모습은 불통과 혐오가 만연한 오늘날 우리 사회가 반드시 본받아야 할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